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은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어떻게 보면 인트로였다면, 두 번째 세션은 오라클 코리아의 심영보 팀장 모시고, 이제 기술적인 건 디테일들을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난 지 한 5년 만에 만난 거, 그죠? 네, 꽤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주 뵈야 되는데. 네네, 아니에요. 자, 팀장님, 네. 일단 아까 이제, 데이터를 오라클 처리하게 되셔서 스토리지를 이용할 때 어떻습니까? 요새 클라우드 시대인데, 네. 클라우드 쪽도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네. 오라클은 지금 클라우드 회사를 거듭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기존의 고객분들이 보면 클라우드 가는 걸 주저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보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뭐 안정성, 네. 속도 뭐 이런 걸 고려했는데 네. 지금은 퍼블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작년도 매출이 122억 불, 네. 그다음에 수익이 2배 이상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저희 오라클도 최근에 NH투자증권에 그 HPC IaaS 클라우드를 갖다가 수주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그오라클도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요. 많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라클에, 네. 지금 아까 아마존 여러 회사들이 클라우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라클만의 유니크한 가장 강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장점은 네. 저희가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퍼블릭이 됐던 아니면 프라이빗이 됐던 온프라미스가 됐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오라클은 장점이 이제 동일한 프로덕트, 동일한 스킬, 동일한 아키텍처 이런 걸 갖고 온프라미스하고 네. 퍼블릭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네네.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네. 그러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백업 복구, 스토리지 관련된 얘기니까 네. 클라우드 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스토리지 관련돼 가지고 그쵸,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가장 장점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쉽게 용량을 확장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안정성을 지켜주는 게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3S가 서비스가 아마존의 네네. 3S 서비스가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면 이제 오라클도 똑같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장기간 동안 쓰지 않는 데이터는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이제 그 2차 스토리지 또는 테이프 이런 데 보관할 게 아니라 네.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죠. 네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의 장점이 또 비용이 네. 저렴하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네. 아주 저렴하게를 네.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진짜 네. 아주 저렴한 거예요? 저희가 아마존도 똑같은 네. 이런 아카이브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비해서 저희 본사 얘기로는 10배 정도 비용이 저렴하다. 네네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후발 주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굉장히 다운을 네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업. 백업은 보면 사실 간단하진 않거든요.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장할 테이프이 됐든 VT에 됐든 또 다른 장소가 됐든 이런 게 필요한데 백업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네. 오라클 DB일 경우 백업 클라우드 관련된 백업 모듈만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저장하는 타겟을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백업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백업은 클라우드는 복구도 쉬워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백업도 쉬워지고 복구도 쉬워지고. 네네.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가면 이제 고객분들이 고민하는 게 인터페이스가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고객이 쓰고 있는 프로토콜도 있는데 그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이제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를 또 네. 별도로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 사이트에 저희가 패키지를 들여서 그거를 VM 환경에 구축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쉐어된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 안에 넣어놓으면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로 네. 옮겨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그러면 사실 내가 멀리 떨어진 공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사실 뉴욕에도 있을 수 있고 유럽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코리아에도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성능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대용량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뭔가 클라우드 옮겨야 되겠다. 그럼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1기가다. 그럼 그 라인으로 옮기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트랜스포 서비스를 별도로 합니다. 네네네. 머신을 제공해 드려서 400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센터로 네. 쉽게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별도로 구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 서비스가 네. 지금
어베일러블 한 겁니까? 어베일러블 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백업하고 리커버리하는 이런 제품군들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있는 네 가지 제품군은 제가 이제 스토리지 팀에 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있는 네 가지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올 플래시 스토리지.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올 플래시. 물론 뭐 하이브리드로 구성 가능합니다. HDD하고 플래시를 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GFS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NAS, SAN, IB, 뭐 아이스까지 다 지원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토콜 덕분에 저희가 이제 뭐 클라우드의 백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가 이제 GFS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토픽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제로 데이터 로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오라클 DB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혀 다른 기술을 통해서 오라클 DB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백업하고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요 세 번째 제품이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오라클이 또 테이프에 강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텍 제품을 다 인수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디벨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요 제품을 또 아카이브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가 지금 이제 온프리미스에도 다 적용이 되면서 동일하게 클라우드에도 다 있는 거죠.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이 NAS, GFS 스토리지가 제일 오라클 입장에 제일 많이 범용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스토리지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요게 GS5, GS5-4 요게 최근에 나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언하운스했고요. 모델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CPU하고 메모리, 그다음에 스펙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타사 대비 강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CPU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5-2만 해도 CPU가 72코어고요. 5-4 같은 경우는 이제 144코어입니다. 메모리만 해도 이제 3TB 해당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5세대라고 하셨거든요. 5세대 NAS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했는데 5세대라고 하면 도대체 5세대가 돼서 요새 4차 산업혁명 그잖아요. 이건 5세대라고 하는데 5세대면 도대체 뭐가 좋아진 건지, 기존에 그러면 4세대, 3세대 뭔지 한번 여정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최근에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5세대인데 이게 1세대가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선 시절부터. 선 시절에 써니 이제 그때 이제 프로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거기에 이제 나스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에 오라클 써니 갖고 있는 그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그걸 갖고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첫 번째 1세대고요. 지금까지 쭉 흘러와서 뭐 4세대, 5세대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스펙적으로 이제 쭉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OISP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라클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프로토콜. 그러니까 오라클 DB를 이 GFS 스토리지에 넣어놓고 쓰게 되면 고객이 별도 튜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스토리지를 구성할 때 뭐 내가 레이드 1으로 할지 5로 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퀀셜의 잡인지 랜덤한 잡인지에 따라서 뭐 블록 사이즈도 조정하고 각종 이렇게 조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제품은 이제 OSP라는 프로토콜 쓰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적으로 알아서 패턴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조정이 됩니다. 관리자가 개입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복 제거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이제 예전부터 중복 제거 기능이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그린바이트라는 중복 제거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을 지금 5세대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레벨업 시킨 게 뭐 이 제품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뭐 원격 복제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실 회선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원격 복제할 때 뭐 압축하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나오면서 특히 강화된 게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펑션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풀. 그래서 내가 온프라미스 환경이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하고 연동하기 위한 그런 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이 제품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사용자는 그냥 뭐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이것이 클라우드건 아니면 온프레미스 상관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그렇죠. 쉽게 쓸 수 있게. 클라우드 환경을 쓰지만 내가 온프라미스 있는 제품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나스 시장 계속 커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센 나스 이렇게 시장을 다스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 이제 크라우드로 가면서 그런 구분이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는 뷰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나스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제 백업을 GFS 스토리지를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크라우드 환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GFS는 일반적인 나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텍션, 그 다음에 크라우드, 그 다음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크라우드 쪽의 포지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새 뭐 플래시 스토리지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뭐 플래시도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오라클의 GFS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메모리가 있고요. 플래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HDD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메모리가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가 HDD보다는 뭐 100배 이상 빠르다고 하지만 또 뭐 그 플래시는 또 메모리가 또 플래시보다 또 10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에서 돌아주면 가장 성능이 빠릅니다. 지금 뭐 플래시까지 오지만. 근데 저희는 이걸 하나의 풀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쓰여질 때 일단 메모리에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플래시, 그 다음에 디스크로 내려갑니다. 실질적으로는 디스크에 쓰는 IO는 한 10% 미만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빠른 메모리라든지 플래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플래시 제품보다도 저희 제품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사례도 있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요 특징들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단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사실 분석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디스크 I/O라든지 네트워크 I/O라든지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썼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도는지 뭐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DB를 쓰게 되면 굉장히 뎁스 있게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OISP 설명드렸고요. 오라클 DB일 경우는 또 HCG 됩니다. GFS 스토리지를 오라클 DB용으로 쓰게 되면 압축해서 용량을 절감하면서 또 쿼리 속도는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분석 같은 것도 굉장히 유리. 그렇죠. 그다음에 또 관리는 뭐 자체 관리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관리할 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능적인 면하고 자동화된 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요거는 뭐 디테일한 기능들이죠. DB를 썼을 때 이게 이제 데이터 파일이냐, 그다음에 템프 파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템프 파일에 어떤 IO가 어떻게 흘러오느냐,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뭐 가장 많은 그 백업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오라클 DB를 쓰는 환경에서 이게 이제 엑사데이터가 됐던 아니면 그냥 일반 플랫폼에 오라클 DB를 쓰는 환경이 됐던 이런 부분은 이제 GFS로 백업 받을 수 있는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제 엑사는 사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IB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40제 IB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게 이제 GFS 스토리지입니다. GFS가 이제 인피니밴드를 지원하니까 엑사에 GFS를 연결해서 엑사에 있는 DB에 대한 백업을 GFS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백업 받을 때 백업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오라클은 자체적으로 알맨이 있습니다. 리커버리 매니저,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GFS에서는 이제 스냅샷을 쭉 찍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백업 받고 스냅샷을 찍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본에 엎어쳐서 새로운 풀 백업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스냅샷을 찍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일주일 전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일주일 전에 있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일주일 전에 DB를 오픈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타임머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처럼. 그래서 GFS는 왼쪽에 것이 꼭 엑사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 다른 시스템이라도 오라클 DB만 쓴다면 알맨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축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S카드라는 회사고요. 실명을 좀 거론하겠는데 이쪽에 보면 요즘은 DB 사이즈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고객사 예전에는 뭐 10테라만 돼도 좀 큰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100테라가 넘어가는 고객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DB 사이즈가 정보계인데 한 400테라가 됩니다. 사실 400테라 백업 받으려면 풀 백업으로 백업 받으려면 이틀이 걸려도 다 못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GFS 백업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최초의 풀 백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변경문을 가져와서 원본에 엎어쳐서 새로운 풀백업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경문 갖고 와서 원본에 머지하기 때문에 백업이 상대적으로 좀 일찍 끝나요. 네. 그리고 원격 DR 센터로 해서 리플리케이션까지 수행하는 아주 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네. 기존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려면 구축하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VTL이나 뭐 테이프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이제 커넥션 자체는 사실 운영 쪽하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쪽, GFS 쪽에서는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되거든요. 네네. 사실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이제 FC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덜 민감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맨을 씁니다. 알맨은 또 기본 번들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업을 위해서 필요한 뭐 일반 하드웨어, VTL이나 테이프,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소프트웨어는 각각 또 에이전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복잡한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GFS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좀 전에 이제 제가 로드맵상에 말씀드렸던 네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에서 운영자는 사실 내가 좀 내 리소스를 최대한 좀 빨리 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성능이고 두 번째 뭐 보안, 안정성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성능에 이제 주안점을 줬어요. 내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내가 데이터를 서비스하면서 그런 부분을 온프라미스지만 내가 클라우드하고 연동하고 싶다. 데이터는 내가 좀 안전하게 클라우드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장비는 이제 GFS를 도입을 하셔서 온프라미스 환경의 풀을 운영해서 쓰시고 네. 그 부분은 다시 클라우드하고 연동돼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가게 되는 네네.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의 성장률이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뭐 요새 불황기인데도 500% 성장하네요. 네. 수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네.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이름에? 사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네. 이름이 제로 데이터 로스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고객분들이 요구할 때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백업이면 사실 스케줄로 백업 받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면 매일같이, 그 다음에 위클리면 주말에 한 번,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해. 그럼 하루에 뭐 2번 정도 받습니다. 그럼 그 갭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갭 동안의 데이터는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비는 유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업 받는 거에 비해서 장비는 이 장비로 백업을 받게 되면 데이터 유실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에 주안점이 되는 거죠. 백업은 기본이고 복구가 굉장히 심플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해외 구축 사례도 있는데요. 국내에는 일단은 국내 기업 중에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삼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네. 이런 데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공공 쪽도 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금융 쪽에 SK 하이닉스, 뭐 하나카드 뭐 네. 이런 쪽에서 지금 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뭔가 이제 네. 데이터 양이 많고, 네. 데이터의 어떤 그 유실이 어떤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미치는 그런 분야는 이런 것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죠. 유용하겠네요. 예, 특히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금융권이 가장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백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 서버에 임팩이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테라 백업 받는 거랑 뭐 100테라 백업 받는 거랑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100테라 백업 받으면 100테라를 다 읽어서 그다음에 뭐 VTL이나 테이블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뭐 스토리지 기반의 복제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버헤드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백업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 그 다음에 시스템의 부하도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제품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차별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펀더먼털리 디퍼런트하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지금까지 이런 제품의 솔루션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이제 오라클 RA처럼 이렇게 유실 없이 데이터 로스 없이 백업하고 또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하는 그런 솔루션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경쟁 상대가 없어요. 어. 네.
경쟁사 없는 것도 안 좋은데. 네. 좀 하나, 한둘은 있어야지 좀 좋은데. 네, 경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백업 시장 그러면 금융 쪽에 보면 네. 그 EMC에 데이터 네. 도메인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럼 저희가 비교를 하려면 EMC의 데이터 도메인에 백업 소프트웨어 걔를 갖다가 패키지로 묶고 그다음에 이제 시점 복구하기 위해서 SQL 백트랙 뭐 이런 것들 막 조합해야지만 저희랑 경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한 그 비용보다 네. 이것이 더 경제적인 밸류가 있죠. 네네. 밸류가 오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사실 오라클이 예전에는 이렇게 백업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DB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업 부분은 맡겨놨던 거죠. 기존에 있었던 백업 소프트웨어 업체, 오케이. 기존에 있었던 뭐 네네. 이런 그 하드웨어 업체들. 근데 이제 오라클이 이제 백업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백업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용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백업이 느려진다, 네. 뭐 관리하기 어렵다, 복잡하다, 리커버리 힘들다 이런 이유가 용량이 적을 때는 그나마 감소가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용량이 지금 금융권에 보면 저희가 딜하는 사이즈를 보게 되면 기본이 이제 100테라가 넘어갑니다. 네. 200테라, 300테라, 막 400테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니즈를 보고서 오라클이 이런 걸 만든 거네요. 아 맞습니다. 네. 예, 예.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네. 좀 아까 첫 번째 시에서 말했던 이런 거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전통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 막 믹스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뭐 이게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네. 지금 요 오라클 RA는 네. 그 아까 타임 시프트 실시간 데이터 로스가 제로니까 네. 그 복구는 뭐 어떤 시점이든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언제든지 갈 수 언제든지 있다는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기반일 경우는 그러니까 동기화를 시켜놓는 거죠. 네네. 동기화를 시켜주면 내가 바로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바로 10분 전으로 가고 싶다. 네. 10분 전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기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끊어진 시점으로는 갈 수 있어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래에는 백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네. 내가 바로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원하는 시점, 뭐 1시간 전, 뭐 2시간 전, 이것들로 가능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면 네. 요즘 특히 이제 그 뭐 랜섬웨어 이런 네, 것 랜섬웨어. 많아서 데이터 네. 뭐 그 암호화 시켜버려 돈 내놔라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도 이게 좀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네? 용이합니다. 그거의 대안으로서. 네, 맞습니다. 네. 예. 작년에 2016년 11월 달이죠. 네. 그 뉴욕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예, 경전철이었죠. 네. 거기 보면은 사실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네. 경전을 타고 다니고 뭐 교통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은 거죠. 네, 랜섬웨어 자체가 경전철이 이제, 뭐가요? 아, 그렇죠. 경전철에 있는 시스템이 네네. 서버하고 뭐 PC가 한 2,000대 이상 됐습니다. 2,000대 이상이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네. 혹시 랜섬웨어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 개인 PC인데 그 PC 파일에 암호화를 겁니다. 네. 그 PC에 있는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건 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돈 냈어요, 그래서? 돈 안 냈죠. 중요하지 않았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싹 밀었죠. 돈은 없고. 네네. 네. 다행히 이제 뭐 한 달 전 백업 받는 게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 동안 어. 승객들한테 이제 무료로 그 지하철을 갖다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공격받으면서 이제 중요한 게 고객 정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승무원 정보도 있고 고객 정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폴트, 그다음에 운영자에 대한 실수, 네. 그다음에 재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참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에 있는 것처럼 2015년에는 이 랜섬웨어가 8종류였는데 1년 사이에 13종류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점점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막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업을 안 하고는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참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백업도 아까 뭐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네. 백업은 그냥 백업만 늘어놓으면 네. 나중에 복구할 때 그죠? 잘 안 될 수도 굉장히 어렵죠. 많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점들을 주는 거죠. 저희가 효용성을.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특징은 딱 여기 네 가지가 답니다.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손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DB일 경우 내가 뭔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로그가 쌓입니다. 네. 그 로그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 내가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DB에 쌓인 그 로그는 첫 번째는 SJ 메모리 영역에 떨궈져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단에서 RA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항상 RA에 갖고 있는 거예요. DB를 막 운영을 하는데 백업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아도 로그가 RA 쪽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되돌려 갈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업에 대한 영향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포에버 인크리멘탈이에요. 네. 최초만 데이터를 넘겨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것만 넘겨줍니다. 근데 지금 그 인크리멘탈 백업은 네. 좀 방송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많이 네. 있었던 개념 아닌가요? 네, 많이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네네. 기존에 있는 백업은 네. 그러니까 백업량이 많아지면 그냥 주말에 한번 풀 백업 받고 네. 평일에는 인크리멘탈 백업 받습니다. 네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복구할 때가 문제가 돼요. 복구할 때는 내가 백업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풀 백업번이 한 번 있어야 되고요. 네. 기존에 인크리멘탈 받았던 거 다 내려서 그에다 또 엎어쳐야지만 내가 또 백업을 복구할 수 있거든요. 네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VTEL 경우는 사실 풀 백업을 받으나 인크리멘탈 받으나 중복제어를 하기 때문에 용량이 똑같이 전략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VTEL 경우는 계속 풀 백업만 받거든요. 근데 이제 풀 백업본을 받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운영 시스템 부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네네. 거죠. 모든 데이터 읽어서 떨궈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RA는 어떤 차별화 점이 있냐면 변경문만 가져와서 RA 자체 기능으로 풀 백업본을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변경분만 백업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백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변경만 백업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뒷단에 풀 백업본이 있는 거죠. 복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뒷단에 있는 풀 백업본으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과 차이점이죠. 네. 그런 개념은 지금 처음인 거죠? 이런 개념은. 오라클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네. 100테라의 DB가 있습니다. 네. 100테라의 DB가 1% 변경이 돼서 1테라가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은 그냥 1테라만 백업 받으시면 돼요. 네. 1테라만 백업 받았는데 뒷단에는 100테라의 백업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VTEL이다 그러면 100테라를 또 백업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100테라 백업 받으려면 시간이 최소 24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저희는 1테라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도 끝납니다. 네네네.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네. 요게 이제 그걸 말해주는 네네. 거죠? 버추얼 풀 백업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게 RA 자체 기능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경물을 갖고 와서 다시 머지해서 새로운 풀 백업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는 분명히 이제 운영 서버에 리소스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서버에 이제 굉장히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복구 시점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복구본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사실 RA는 이제 백업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다이나믹하게 그 백업 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리밸런싱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복구는 가장 최근 걸 갖고 복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주 보관 정책을 적게 되면 2주에 있는 모든 풀 백업본이 사실 뒷단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백업 받은 그런 버추얼 풀 백업 이미지로 리커버리 할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데이터를 다 밸런싱을 해줘요. 다이나믹하게 이제 튜닝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백업보다도 오히려 리커버리가 성능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업 그러면 그냥 백업에서 끝나지 않고요. 네. 꼭 테이프로 연동을 하든 이제 소산 목적으로 해서 테이프로 연동을 하든 그다음에 백업이지만 재난 복구 환경처럼 DR로 연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오라클은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가 그 모양을 딱 보시면 엑사데이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부분에 이제 X로 쓰여 있는 게 이제 엑사데이터 R로 바뀌었고 R로 바꾸면 이제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엑사데이터에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이미지를 올리면 그 엑사데이터인데 리커버리 어플라이언스 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엑사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가용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리 화면입니다. 관리 화면. 예. EM에서. 기본적으로는 예, EM. 그러니까 오라클의 모든 네네. 그런 관리는 이제 EM으로 통합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네. 그 오라클 DB에 대해서 이제 백업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신 게 이제 DB고요. 네. 이 DB를 백업받을 때 이게 보정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10일 동안 킵하고 싶다. 그럼 10일에 대한 부분이 네네. 백업 보정 기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10일 보정 기간인데 6일 동안 지금 백업 받은 거예요. 네네네. 6일 동안 지금 백업이 수행됐고요. 근데 필요한 공간이 2.6테라입니다. 잘 보면 지금 원본은 DB 원본이 5.2테라예요. 네. 근데 지금 10일 보관 기준으로 필요한 용량이 2.6테라입니다. 네네. 이상하게 원본보다 RA의 용량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10벌 이상 가져가야 되는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백업 받으면서 얘는 이제 소스 기반의 중복 제거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변경된 것만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VTL은 풀백업을 받아서 뒷단에서 비교해서 용량이 줄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컨셉인데 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풀백업을 한 번만 수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것만 갖고 와서 네. 풀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절감 효과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사용된 공간 그러니까 2.6테라가 10일 보정 기간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는 2.5테라밖에 사용이 네네. 안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복 제거율 10.2대 1 10.2 정도 중복 제거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RPO입니다. 네. 내가 1초 전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이죠. 네네. 고객의 일반적인 환경이 DB 데이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직접 백업을 받든 아니면 복제본을 만들어서 복제본을 통해서 VTL로 1차 백업, 2차는 테이프, 그 다음에 뭐 DR 센터까지 연동을 하는 뭐 그런 구성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는 백업 성능을 높이려면 첫 번째로는 VTL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늘어나야 되고 또는 백업 양에 따라서 미디어 서버가 좀 늘어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복제본을 뜬다고 하지만 사실 스토리지 내부에 있는 자원을 쓰기 때문에 네. 벌크성 데이터를 읽게 되면 장애율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스토리지에 대한 그 성능 부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구성이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이것저것 예, 관리 예. 요소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이 환경에서 딱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는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점 커진 데이터를 백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건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인프라를 계속 늘려갈 건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법으로 어프로치 할 건가? 네. 왜냐하면 기존 인프라에서 하드웨어를 늘려갔을 때에 내가 그 부분을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사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 환경에서 내가 개선을 할 건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바꿀 건가? 네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사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네. 저희 거로 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주로 이제 고객분들은 스토리지 기반의 복제를 뜨기 때문에 운영 서버에 임팩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 원본 복제를 뜨고 복제본을 봤기 때문에 나 운영 서버에 영향을 안 준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전에 김선 사모님께서 JP 모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리커버리 페일이 많다고 얘기해요. 네네. 일반적으로 백업을 하는데 왜 복구하기 어려운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왜 어렵냐면 내가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거랑 또 복제본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본을 통해 백업하려면 BCV 볼륨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볼륨 간에 이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원본과 복제본에 원본을 갖다가 크로즈 시키고 그 다음에 스플릿하고 복제본을 갖고 별도의 서버에 마운트해서 그 데이터를 백업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커버리는 어떻게 하느냐? 리커버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바로 원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백업받은 데이터를 다시 복제본에 붓고 또 그 과정을 그걸 또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거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어떤 부분이라도 뭔가 미스매치가 되면 복구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JP 모가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로 간 케이스가 네. 되겠습니다. 뭐 좀 다양한 루트로 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네. 온프라미스에 뭐 클라우드, 백업을 하기 네. 위해서 RA나 GFS를 갈 수 있는 거고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뭐 클라우드에 있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겨낼 수도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뭐 HP라든지 뭐 IBM 플랫폼에 뭐 전통적인 DB를 썼다면 그 DB를 또 오라클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백업도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렇게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뭐 로드맵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요. 아직 플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좀 갖고 얘기해야지 네. 더 확실히 또 이해가 올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또 국내 사례들입니까? 많은 사례들? 국내 사례고요. 네네, 뭐 JP 모건만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공공기관인데 여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뭐 이거는 사실 용량이 크지 않아요. 사실 뭐 몇백 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통합 백업을 받고 싶어 했어요, 고객분이. 그러니까 물론 센터마다 나름대로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마다 엑사데이터가 있었네요, 지금. 네, 센터마다 울산, 안산, 인천, 지삼. 그렇죠. 엑사데이터가 있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사데이터는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각 지사마다 이제 백업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메인 센터, 서울 센터에서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통합으로 가져가고 싶다. 네네. 이런 요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공공이나 이런 데 보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네트워크가 뭐 한 1기가, 그 다음에 초당 뭐 200, 뭐 3메가, 뭐 5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DB 용량이 작아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00기가다. 그럴 경우 네트워크로 뭐 10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루 12시간 뭐 24시간 동안 계속 백업을 네트워크로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래의 특징이 뭐냐면 변경된 데이터만 보내줍니다. 네네. 그걸 이용해서 또 풀백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만 보내주고 풀백업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기존 네트워크가 그대로 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네네. 그리고 이게 좀 뭐 있으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백업을 하다 보면 복구할 경우가 생겨요. 네. 근데 로컬 백업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컬도 뭐 VTL로 백업 받았던 사례예요. 근데 센터에서 백업 받았는데 데이터가 유실돼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복구 시스템으로 복구를 못하고 저희 아래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복구한 사례가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었던 뭐 VTL이나 이런 걸로 갔으면 사실 아키텍처 상으로는 구현이 불가한 사이트예요. 네. 아니면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렵게 복잡하게 그렇죠. 구현된 사례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그런 사례죠. 자, 여기는 어디? 네.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 반도체 회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H 반도체 회사고요. 근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나요? 공장에서? 네. 이게 도입되고 나서 아니면 도입되기 전에 후에? 도입되기 전입니다. 전에. 도입되기 전에. 근데 이제 국내에 보면 이상하게 뭐 빌딩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화재가 가끔 납니다. 네네. 신기하게 그렇게 지금은 이제 건물들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재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DR도 따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백업의 중요성도 굉장히 인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에서 한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뭔가 이게 공정이 안 돌아가서 3개월이 아니라 이게 하루 이틀도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 텐데.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 아래로 구축돼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엑사데이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사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GFS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DR하고 백업을 완전히 좀 약간 그 수정을 한 거예요. DR은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 가드를 통해서 메인 센터에 있는 엑사데이터로 서비스하고요. 메인 센터의 엑사데이터가 무너지면 DR 센터의 통합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백업은 DR 센터의 통합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아래로 받는다. 그런 컨셉으로 갔습니다. 아주 뭐 그 성공적인 케이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센터가 2개가 있는데 국내에 보면 이제 청주, 이천 센터가 있고요. 해외에는 이제 우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가 똑같은 아키텍처로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훌륭한 게 뭐냐면 액티브 DR인 거죠. 운영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DR 쪽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백업은 운영 쪽의 임팩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DR 쪽에서 백업을 받고요. 그다음에 로컬 쪽에도 GF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FS가 있으면 활용도가 좋은 게 뭐냐면 뭔가 그 GFS는 낯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업 이미지를 GFS에 올려놓게 되면 GFS에 있는 백업 이미지를 어떤
노드에 연결해서 DB를 오픈할 수 있어요. 브링업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브링업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리커버리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테스트를 해도 되고 뭐 개발적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엑사데이터에 그다음에 DR 환경에 RA에 GFS까지 네. 완벽하게 구성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신 팀장이 좋아하는 그 구성도 같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협업도 잘 됩니다. 이런 구성도를 아름답게 여기실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엑사데이터가 늘어나면 DR도 늘어나고 RA도 늘어나고 네. GFS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구성 들어보면서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POC 결과도 아니에요. 저희가 RA는 이제 컨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네.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뭐 중복적 한참 나왔을 때 한참 뭐 POC 한 것처럼 그래서 RA를 사실 내부적으로 POC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삼성그룹, 그다음에 LG, 뭐 농협 농협 같은 데도 있고요. 금융 쪽도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많고요. 이거는 근데 실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POC 사례랑 또 실 사례랑 좀 다를 수 네. 있거든요. 이게 POC를 하려면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네. 우리도 한번 저 POC 한번 해볼까 하면 네. 그게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보통 소요가 되나요? 그 뭐를 또 준비해야 되나요? POC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케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RA가 보면 이제 오라클의 이제 히트 상품이에요. 네. 엑사데이터 다음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라 네. 이제 약간 POC가 약간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단은 컨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고객분 만나고 네네. 그다음에 상의하고 스케줄 잡고 해서 네네. 진행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Q마다 또 이거 좀 보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 좀 써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스토리지 익스플로러 워크샵이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 아셈타워 15층에 네네. 데모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RA를 놓고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실물도 물론 직접 보여드리고요. 네.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백업은 어떻게, 복구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물을 보면서 직접. 네. 그게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십니까? 네, 분기에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과를 딱 보시면 백업 시간이 12배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백업 대비 12배 감소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부만 딱 던져주고 백업은 끝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뒷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네. 운영수에 임팩 없고요. 그 다음에 복구 시간은 3배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풀 복구를 하게 되면 사실 VTL이나 테이프나 RA나 풀을 갖다 보여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0테라를 백업 받았어요. 그럼 100테라를 내가 복구하고 그렇죠. 싶다. 그럼 100테라를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붓는 시간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또 빠르냐면 복구를 하려면 DB일 경우는 아카이브 로그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백업 받는데 2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아카이브 로그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뒀다가 그걸 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백업은 리스토어하고 리커버가 있습니다. 리스토어는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고요. 네. 리커버는 아카이브 로그를 적용시키는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RA는 백업이 빨리 끝나죠. 예를 들어서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30분 만에 아카이브 로그만 적용시키면 DB가 살아서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VTL에서 24시간을 백업 받았다. 그럼 24시간에 아카이브 로그를 다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르고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리스토어도 빠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VTL은 중복 제거잖아요. 물론 1대1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복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리스트하는데 상대적으로 백업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저희는 오히려 백업보다도 복구가 더 빨라요. 이유는 뭐냐면 복구에 최적화되게 이 파일 시스템에 있는 블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렬을 다 재배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엑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백업에는 저희가 보면 그 서버의 리소스를 가장 적게 운영해서 백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운영 중에 내가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소스를 적게 쓰고요. 그 다음에 복구할 때는 풀이 내가 백업에 전념해서 쏟아볼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RA 같은 경우는 오라클 RA는 이제 복구에 네. 백업은 기본이고 그렇죠. 예. 복구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 네. 설계시부터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솔루션인 것 같아요. 자, 이건 금융사네요. 금융권이죠. 사실 금융권이 RA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례입니다. 네. 왜냐하면 금융권은 워낙 또 데이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치의 데이터에 대해 유실도 허락하지 않는 데가 이제 금융권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전 시점으로 그러니까 DR 시스템이라든지 스토리지에 대한 리플리케이션 이런 게 없이도 그냥 단순 백업인데 데이터를 바로 이전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업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뒷단에 있고 뭔가 재난이라든지 뭔가 데이터 유실이 있을 때만 이게 팍 부각이 되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백업 그러면 주로 여러 대에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백업 받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백업 페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업무랑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 잘 구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은 서버는 뭐 오라클 서버는 아닙니다. IBM 플랫폼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뭐 히다치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백업은 중복 제거 VTL은 뭐 데이터 도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구축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백업도 보면 원본에서 직접 백업 받는 건 아니고요. 복제본을 통해서 백업 받기 때문에 운영 서버에 임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복제본을 많이 만들어요. 네. 원본은 서비스에, 복제본은 백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 뭐 배치를 돌리거나요, 뭐 통계 배치, 뭐 이런 거, 또 뭐 개발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관건이 뭐냐면 DB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커지고 앞으로도 커질 거다. 뭐 2년, 3년 지나면 지금 있는 DB를 내가 지금 한 10시간 정도가 백업 받는데 용량이 좀 커지면 11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업만 받으면 괜찮은데 이 백업이 끝나면 배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고객은 복제본을 만들어서 백업도 받고 배치도 돌리는데 이게 10시간이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객분이 야 여기 VTL로 이렇게 백업 받고 있는데 백업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VTL을 계속 늘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오라클 세미나를 가끔 들었고요. 그래서 제품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 요구사항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POC 이런 부분 검토하시고 그러시다가 POC도 안 하고 고객분이 저희 제품 샀습니다. 네. 네. 여기는 그 아까 그 분기마다 하는 워크숍에는 오셨습니까? 그것도 안 그것도 안 오시고? 네, 너무 바쁘셔서. 네네. 근데 굉장히 저희를 신뢰하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세미나도 많이 했고 뭐 TFT도 하고 막 그다음에 POC 스케줄까지 딱 잡았는데 너무 급해지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백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뭐 배치 쪽에 이제 스케줄 잡고 뭐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분이 굉장히 빨리 이제 오히려 고객분이 서두르셨어요. 네. 저희가 다 준비해 놓고 뭐 POC까지 준비했지만 네, 고객분들이 바로 그냥 진행하자.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객이 많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뭔가 이 고객처럼 데이터 양이 폭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지면 갑자기 급증해지면 아래에는 예를 들어서 좀 DB가 좀 용량이 좀 적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 밸류를 좀 찾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DB가 점점 커진다. 지금 금융권에 저희랑 이제 컨택하고 있는 데가 다 그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백업 하게 되면 이제 VTL이거든요. 그럼 뭐 테일인데, 그러니까 VTL로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거죠. 그리고 VTL의 단점이 뭐냐면 용량 절감, 뭐 성능 괜찮은데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복 제거 효율도 떨어지고요, 성능도 떨어지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까지 엮이게 되면 이게 한 곳에 뭔가 이제 정체가 일어나고 뭔가 해소가 안 되게 되면 계속 누적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뭐 백업 용량도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백업 시간도 기존 대비 13배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분 이내면 백업이 끝나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뭐 구현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구현하는 데는 일단은 뭐 하드웨어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이 뭐 한 일주일이면 뭐 저희가 하드웨어 들어가서 세팅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관건은 이제 운영 시스템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에서 이제 타임을 잡아주는 거, 스케줄 잡아주는 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빨리 구축할 수도 있고 좀 약간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라인에 있는 DB를 갖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백업받는데 거기에 있는 DB를 갖다가 이제 운영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넣고 있거든요. 거기는 막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운영의 여건에 따라서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구성은 심플해요.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쪽에 크게 임팩을 주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에 그거 따라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여기도 뭐 RPO 거의 니어 제로인 거고. 네, 니어 제로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니어 제로라는 거죠. 바로 이전 시점으로 네.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량도 절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제고 VTL이 많은 백업 용량을 이렇게 감수할 수 있듯이 저희도 이제 RA도 중국제고 효율이 있고요. 네네. 자, 여기 아까 설명드린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JP모건. 은행. 네, 가장 큰 네네. 은행입니다. 그래서 보면 DB도 보면 16,000개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 세일즈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주 축복받은 세일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매 분기마다 풀렉으로 4대씩 들어가거든요. 이 풀렉으로 한 대가 580테라입니다. 유저블 580테라면 고객 DB 500테라를 내가 아까와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백업 받을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러면 뭐 2페타 정도에 된 DB를 매 분기마다 백업 받기 위해서 이제 RA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Q&A 시간 여러분 질문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3시 15분인데 3시 20분서부터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또 이분들의 또 어떤 또 이런 분야에 또 20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시니까 또 다양한 또 관점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가적으로 저희 팀에서 팀원 중에 한 분이 지금 로그인 돼 있어요. 오라클 이동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답글을 좀 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5분 뒤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